이번 선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어제 발생했죠. 박원순 시장의 피해자가 직접 기자회견을 가진 겁니다. 들어보시죠. 그분의 위력은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저를 지속적으로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만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저를 괴롭힐 때 그들의 이념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저를 괴롭히는 일에 동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분의 위력은 여전히 강하게 존재합니다. 그분의 위력은 여전히 강하게 존재한다라고 피해자가 지금도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호소한 겁니다. 함께 보시죠. 제 피해 사실을 왜곡하고 상처 줬던 정당에서, 민주당을 의미하죠. 시장이 선출됐을 때 제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회견을 가진 시점, 그 이유와 계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번 선거 때문이다라는 거죠. 서울시장 보선이 치러지게 된 이유가 묻혀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해 호소인이란 명칭으로 축소 은폐하려 했다. 결국 후보를 냈다. 지금 선거 캠프에는 제게 상처 줬던 사람이 많다.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를 했었던 고민정, 남인순, 진선미 이 세 분을 일컫는 표현 같습니다. 지난 1월에도 남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반드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민주당의 답변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박원순 피해자 기자회견에 대해서 당초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 내용을 잘 모른다, 이낙연, 김태년 이 두 분 지도부는 이렇게 얘기한 바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9시간 후 민주당 친영대 대변인이 다시 한번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이와 같은 일 제발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라고 서면으로 논평을 했지만 피해 호소인 3인방으로 지목된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 이 세 분은 여전히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을 했습니다. 박정하 대변인, 네. 피해 호소인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라고 피해자는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 이 세 분은 여전히 침묵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피해자의 요구대로 캠프에서 이 세 명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 자, 현재 상황, 팩트 그대로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어제 또 우리 가슴 아픈 일을 또 한번 접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제 그 피해자가 얘기했던 중에서 일상으로 가기 위해서 용서하고자 한다는 말이 가슴에 확 와닿았는데요. 글쎄 저분 입장에서 볼 때 뭐 중간에 쭉 말씀을 하시면서 이번 선거가 생긴 이유가 있으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번 선거가 저분한테 뭐가 중요하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질 정치 지형이 저분한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 마음에 있는 그 아픈 상처를 보듬지 못하고 여지껏 지금도 저렇게 오고 있는 민주당이 저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 뭐 세 분 얘기했지만은 남, 진, 고 이 세 분 의원 얘기했지만 사실은 저도 뭐 선거 캠프 같은 데 많이 관여해 봤는데 꼭 그 안에 직책을 갖고 실명을 갖지 않아도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이런 걸로 치면 저는 좀 전에 우리 박전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야당의 후보자들이 단일화를 하지 못해서 서울 시민들한테 도리를 못하고 있다 말씀 주셨지만 저는 이런 진정성은 고사하고 형식적인 사과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박영선 후보 그리고 민주당이 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말도 못할 상황이라고 저는 우선 봐요. 그러니까 우선은 저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들은 우선 해결해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서울시를 얘기하고 대한민국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 저녁에 마지 못해서 형식적인 대변인 사과, 그 다음에 형식적인 페이스북 글 올려서 어떻게 시민들한테 서울시 정책을 얘기하고 대한민국 정치를 얘기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일 후보 등록이니까 그리고 모레부터 선거운동 시작이 되니까 민주당 먼저, 박영선 후보 먼저 저 지금 피해자가 얘기하고 있는 형식적인 면이라도 좀 해소해주는 그런 선행이 있었으면 한 바람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정하 대변인의 개인적 견해였고 피해자의 입장, 피해자의 주장은
남인순, 진섬이, 고민정,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를 쓴 3인방이 박영선 캠프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박영선 후보는 페이스북에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저희 당 다른 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모두 제기해 주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라며 박영선 후보가 사과를 다시 한번 했는데 자,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박수현 대변인, 이거를 재차 박영선 후보는 사과를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그리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피해자의 요구사항은 피해 호소인 3인방, 사실 이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피해 사실을 부인하게 하는 2차 가해를 줄 수 있다라고 피해자는 말을 하고 있는데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 박영선 캠프에서의 어떤 조치, 결국 박 후보는 거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우선 우리 박정하 대변인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뼈가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초창기에는 사실은 이제 어떤 사실관계를 정확히 이제 모르기 때문에 우선 피해자라고 확정하지 않고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는 유보적 표현을 제가 기억으로 한 2, 3일 정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지목된 저 세 분의 의원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공식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바로 저희들은 피해자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공식적으로 사과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박영선 후보도 마찬가지고 지목된 저 세 분도 역시 지금은 그때 초창기 한 2, 3일 빼고는 그 이유는 모든 것이 다 피해자라고 하는 일반의 인식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대로 용서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용서는 용서받는 사람의 몫이 아니라 용서를 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께서 진심으로 형식적 또 진정성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실 때까지 그렇게 진심으로 용서를 하실 때까지 민주당은 자세를 잘 가져야 되고 진심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박영선 후보가 어제 저런 다시 한번 사과의 뜻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요구했던 그 세 분의 교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영선 후보나 당에서 좀 꽤 고민스러운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까지 직접적으로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여튼 민주당은 더 노력하겠습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고 피해자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과 함께 일상으로의 삶의 복귀에 대해서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진심으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기자, 팩트체크해보죠.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 이 세 사람이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피해자는 이 세 분이 나에게 직접적인 사과라도 있어야 한다. 박영선 캠프에서 사실상 퇴출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기자회견했잖아요. 남인순 의원은 사과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진선미 의원이나 고민정 의원은 이 문제를 입에 올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따로 사과한 기억은 저도 없는데 어쨌든 좀 남인순 의원이 사과를 했었고 또 박영선 후보가 재차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역시 본질을 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제 피해자의 경우는 이겁니다. 그의 위력, 그리고 박원순 전 시장의 위력이 지금도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건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그러니까 박원순 전 시장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민주당 내에 있고 그렇게 민주당 지금 보궐선거에 관여하고 있다. 이 점을 지적한 거죠. 그런 점에서 박영선 어제 후보가 어제 이제 사과드린다 그리고 용서를 받고 싶다고 하면서 모든 건 나에게 얘기해달라. 내가 짊어지겠다 하면 이건 사과가 그다음 행동으로 옮겨져야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피소 사실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남인순 최고위원 지금은 박영선 후보의 선대 본부장을 맡고 있는데 본인 책임을 져야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피소 사실 본인은 그게 이제 피소 사실을 자기는 알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여성단체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여성단체 대표가 도움을 요청한 사실을 남인순 의원에게 얘기를 했고 남인순 의원이 다시 박원순 전 시장 측에 전달을 했죠. 그러면서 사안이 어떤 진실을 규명하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 전 지금도 좀 묻고 싶은데
글쎄요, 남인순 의원이 없으면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민주당이 치르지 못하는 상황은 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남인순 의원을 박영선 후보의 선대본부장으로 앉혀서 예우하는 건 어쨌든 간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없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단순히 사과를 하고 그리고 뭐 박영선 후보가 나에게 다 얘기를 해달라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짊어지고 간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 이 남인순 의원을 선대본부장으로 앉혔다라는 거, 이 사실만으로도 지금까지의 사과나 어떤 미안함이 모두 다 거짓임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고민정 의원이나 또 진선미 의원을 그 선대본부에 앉히는 거, 이게 정말 2차 가해인데요. 왜 피해자가 기자회견을 했을까? 우리가 한번 그 마음을 한번 되씹어봐야 되지 않을까? 쏟아지는 2차 가해는 외면하고 선거 승리만을 외치는 후보들과 정당들은 고개 숙여야 합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과는 했지만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진정성도 후속 조치도 없는 텅 빈 사과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있게 응답하길 바랍니다.